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여름 같은 주말 보내셨죠? 어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이번 주는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오존은 이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도 소용없기 때문에 눈과 호흡기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5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속철도 노선이 빠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마장축산물 시장에 130면 규모의 주차장이 건립됩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공예 작가들을 지원하는 마켓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72명의 수공예 창업가들이 참여합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일대에 추진하는 복합 개발이 1년 가까이 늦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대로 복합 개발 착공을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를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강남구에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1km 구간 지하 공간에 추진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오는 2023년까지 문화상업시설과 주차장, GTX AC 노선과 고속철도, 위례 과천선이 지나는 통합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2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의정부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고속철도를 취소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남구는 고속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옳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삼성역 설치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영동대로 일대는 서울시의 2030 계획에 따라 국제기구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업무 중심지로 지정된 상황. 발제에 나선 대진대 이동선 교수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 활동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만 5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된 지난 2011년 경제성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비개발이 돼 있는 중심지에 철도역이 들어와 있어야지 철도역을 집어넣고 나중에 개발한다. 이건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그건 대도국에나 가능한 상황이고. 토론 참가자들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 필요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국토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이라는데 정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GTX 플러스 KTX 해서 기재부가 다 인정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토부가 딱 고속철도 하나만 빼내가지고 공직 업무의 프로세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다. 강남구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삼성역 고속철도 도입 취소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설립 이슈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때마다 금천 구민들의 반응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하나가 개정됐는데 이에 따라 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엄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선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공업 지역 내 학교나 비영리법인이 종합병원을 설치할 경우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10% 낮춰주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병원을 막상 쳐보려고 하니까 조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좀 보완 좀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0% 완화하면서 구가 요청하는 기부 체납하는 것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880병상에서 최고 병상은 1106병상까지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계획에 따르면 금천구청 인근 구 대한전선 부지에는 880에서 최대 1,100여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9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문제는 공사 착공 시기. 올해 말 또는 내년 4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합병원 건립 주체인 우정의료재단 역시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는 맡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자금이 뭐 부족하다든가 그런 현상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공서에서만 일찍 해주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은 조기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내년 4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민들께서는 빨리 좀 땡겨서 해라.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주민들의 총의니까 12월 한 초순 정도면 우리가 삽을 뜨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관련 조례 이슈가 사라진 가운데 병원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마포 1번가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마포구가 주민 제안을 위한 또 하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역으로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주민 공론장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10명 남짓 사람들끼리 조를 만들어 각각의 테이블에 모여 앉습니다. 바람과 문제점 그리고 희망사항까지 우리 동네에 하면 떠오르는 막연한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냅니다. 건물 옆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가 담배를 많이 피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나 저희들이 다닐 때 불편하거든요. 나온 내용 중 조원들에게 가장 큰 공감대를 얻은 하나의 안건을 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또다시 논의한 뒤 결국 해결 방안인 대안까지도 도출해냅니다. 정책 제안 내용입니다. 공유 주차를 좀 제안을 해보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공용 주차 뭐 아니면 공유 주차 이런 거, 그 주차장 나눔 뭐 이런 거. 마포 1번가를 통해 주민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마포구가 또 하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주민 공론장. 메모 형태의 오프라인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받았던 마포 1번가와 달리 이번엔 구청 직원들이 직접 동네로 찾아가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받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포 1번가 정책 한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좀 저희가 앉아서 기다렸다면 이제는 좀 찾아가서 듣자. 마포구는 일단 주민 공론장을 이달 중 5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주민, 노인과 시민단체 등 마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자리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안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 엄마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데리고 왔어요. 네, 애매한 시간이라서 앞으로도 더 이런 자리가 많아서 더 많이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구는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주민 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주민 대토론회를 거쳐 내년 정식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정책 제안자는 사업 시행 전반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매일같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성동구 마장축산물 시장에 130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 연계한 복합 거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마장축산물 시장 하면은 국내 최대 육류 시장인데 이곳의 주차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마장축산물 시장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500명 정도인데요. 예. 현재 세 곳의 시장 주차장을 합쳐서 200면 정도의 주차면이 있는데 방문객들을 모두 수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3천여 개 입장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있어서
시장 주차장은 늘 포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듯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주말이나 명절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상인들 말에 따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근 아파트 등에 차를 대는 통에 주민 민원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 주차장 시설이 건립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부에 공모가 있었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위치는 마장동 525번지인데요. 현재도 이곳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건립 예산은 국비 72억, 시비 29억, 구비 19억 원을 합쳐 120억 원이고요. 이 예산에 마장동 도시재생 예산 200억 원 중 45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5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예. 주차장은 130면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130면이 조성되면 기존 200면의 주차장에서 300면을 갖춘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 시설도 함께 조성될 전망인데요. 계획에 따르면 지하 1, 2, 3층은 주차장, 예. 지상 1, 2, 3층은 도시재생시설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예. 다만 군은 예정된 땅이 하천 용지라 지하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설계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즉 지하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최초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주차장 시설 공사는 이르면 오는 7월 설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조금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예상하다시피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차난 해소는 사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기존과 달리 주민반대도 거의 없는 사업이고요. 거기다 주차난으로 인해 수용을 못하던 방문객들을 조금 더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거점 시설도 함께 조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마장 도시재생의 본격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성동구는 재작년 시장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을 처리하는 유지 배송센터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구는 이 사업을 접는 대신 유지 용기의 획일화와 보관 방법의 변화 등으로 문제 개선 시도 중인데요. 주차장 시설 건립을 계기로 유지 처리 문제도 함께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협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차를 가져가야 하나 망설였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장 축산물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살펴봤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주민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3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구로구 운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공작새가 나타나 소방당국의 구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1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를 날아다니던 공작새는 아파트 3층 난간에서 소방대원들에게 포획됐습니다. 구조된 공작새는 큰 부상 없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작새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주류 단체 등에 인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공예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종로구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오프라인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72명의 젊은 공예 작가들이 꿈을 키우게 됩니다. 조하연 기자입니다. 수공예 가방과 향초,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놓인 가판대. 청년들의 젊은 감성과 톡톡 튀는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수공예 창업가들이 모여 꿈을 키우는 공간, 종로 청년숲입니다. 수공예품들을 이제 저희도 만든 거를 이제 판매하고 싶은데 이제 판로 개척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수공예품 팔 수 있는 마켓이 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로 청년숲. 판매 공간과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당 2,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참가비를 받는 다른 판매장과는 달리 무상으로 부스가 제공됩니다. 수공예 분야 청년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직은 경제적 기반이 미약해서 온라인 판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소비자 반응을 살피기가 어렵고 종로는 유동인구도 많고 큰 기업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켓을 열면 어떨까. 수공예품 마켓과 함께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도 마련돼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이 가방 3개를 가지고 오면 1000가방으로 교환해주는 친환경 캠페인과 반려나무를 분양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캠페인 보고 분양나무 증정해 주신다고 하길래 그거 보고 왔는데 좋은 수공예 제품도 사고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신 거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7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 4억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둔 종로 청년숲. 올해 셀러로 참여한 72명의 공예 작가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성북구 정릉 일동에는 홀로 살거나 형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나들이를 가는 택시 봉사단이 있습니다. 1980년 첫 봉사를 시작으로 어느덧 39년째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센터 앞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정릉일동 어르신 43명이 봄나들이 가는 날입니다. 나들이 채비를 마친 어르신들은 택시에 몸을 실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상쾌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들의 들뜬 마음을 품은 택시가 하나둘씩 출발합니다. 출발했습니다. 나들이 장소에 도착하자 3355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한껏 멋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오늘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너무 좋지요. 사랑하고요. 감사해요. 날아갈까지. 날아갈까지. 갑작스럽게 위암 수술을 받아 늘 집에만 있었던 이강환 할아버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할머니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수력은 처음 온 거예요. 추수력. 저거에서 이렇게 구경을 나오니까 참 좋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와봤는데 여기 이렇게 놀러를 너무 좋고 행복하고 참 고맙습니다. 홀로 사시거나 형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정릉동 택시봉사단. 매년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나들이에 나선 지도 어느새 39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보람이죠. 뭐 효가 보람이죠. 효. 나도 늙으니까 이제 우리도 늙으니까 나중에 누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그걸. 그런데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그만두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인수인계해야죠. 자연스럽게, 그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릉동 택시봉사단. 꾸준한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화제인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수준 높은 어린이 영화의 본선 경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집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 자두의 바닷속 모험을 그린 안녕자두야 언더더시 상영을 시작으로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에 앞서 K-팝 가수의 공연 등이 펼쳐져 개막식 분위기를 더한 가운데 원로 배우 이순재 씨도 참석해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화제를 축하했습니다. 적은 데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뜻과 힘을 모으면 이걸 글로벌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화제는 이미 64개국 참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국가와 종족과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올해 영화제에는 64개 나라 1,040편의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199편의 어린이 영화가 치열한 본선 경쟁을 벌입니다. 출품작들은 구로 아트밸리와 구민회관 등에서 상영되며 폐막작으로는 독일 출품작인 어린이 명상교육이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제 기간에는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는 영화 워크숍과 감상평대회, 러시아의 날 등 참여 행사도 마련됩니다.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또 정말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꿈을 응원하고자 영화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8일간의 영화제에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은 오는 16일 구로구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된 5월 14일을 맞아 기념행사와 식품안전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박람회 식품안전정보존에 차린 홍보부스에서 무항생제와 동물복지, 유기농 달걀의 생산과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전시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달걀 껍데기에 표기된 난간 표시의 의미를 알리는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딜라이브 마포 디지털 OTT 방송이 지난 10일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에서 보도 분야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조건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주민 편익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끈질기고 심층적인 취재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3.1운동 애국지사들의 생가 관리 문제를 고발한 KCTV 제주방송 등 보도와 정규, 특집 분야에서 모두 7편의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버스 파업 예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철 연장과 전세버스 투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멈추는 버스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있을 막판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시민 스스로도 대책 마련을 강구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